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수TV 생방송 와주신 형님들 감사드리고요.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경기 댈러스 대 휴스턴 경기 있어요. 자, 댈러스는 오늘 앤서니 데이비스가 데뷔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데뷔가 살짝 늦었는데, 본인이 원하던 4번 자리에서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고, 아마 AD를 이제 4번 자리에 쓸 거면은 워싱턴이 아마 3번 자리로 가겠죠. 얘를 벤치에서 쓰기는 되게 아까우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탐슨을 이번에 보게 하고, 어빙이 이제 뭐 포스트 가드를 포인트 가드를 보는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글쎄요, 뭐 저는 여기다가 사실은 크리스티를 썼으면 좋겠어. 맥스 크리스티가 수비도 그렇고 정말 잘하고 있었거든요, 댈러스 오자마자. 근데 뭐 그러자니 탐슨을 빼기도 그렇고, 뭐 탐슨의 3점이 조금 말 안 드는 날에는 크리스티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댈러스의 지금 선발 라인업은 여기다가 뭐 탐슨 대신 크리스티를 쓰든 간에 수비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만약에 여기다 라이블리까지 온다, 게포드는 저는 라이블리에 비해서는 살짝 수비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이제 제한적인 역할로는 리바 같은 거 사수라든지 블락샷 능력 이런 것들은 괜찮기는 해요. 현재로서는 댈러스의 수비가 굉장히 빡빡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라인업인 것 같고, 자, 휴스턴 요즘에 벤블릿이 없잖아요. 그 기간 동안 개판인 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휴스턴이 지금 5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서부 컨퍼런스 4위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조금 부진한 와중에 있고, 특히나 이 기간 동안에 사실 근데 직접 미네소타전은 나름대로 잘했었어요. 그날은 휴스턴은 할 만큼 했는데 미네소타가 너무 잘했고, 특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미네소타의 연건들이 너무 좋은 말을 했었거든요. 해줄 때 또 앤트맨이 해주고 나즈리도 잘해주고 이랬었는데, 근데 휴스턴은 확실히 벤블릿이 없으니까 플레이가 망가지는 느낌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저는 매번 아멘 탑슨이나 이슨이 코트 위에 있을 때, 이때가 휴스턴이 가장 강력한 라인업이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은, 사실 이런 라인업으로는 플레이 메이킹 제대로 이제 핸들링을 하면서 게임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지, 좀 팀이 이제 좀 너무 달아올랐으면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베테랑이 필요한데, 벤블릿이 없으니까 그런 게 두드러지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휴스턴은 5연패고, 이 기간 동안 뭐 멤피스, 브루클린, 뉴욕, 브루클린, 미네소타, 뭐 쉽다면 쉬운 상대도 만났는데 브루클린 2번 만났으니까 근데 걔네들한테도 전부 다 졌거든요, 개판 플레이로. 지금 요즘 관점에서는 이게 댈러스가 오늘부터는 나름대로 제대로 된 라인업이 가동이 된다. 어차피 그 돈치치는 그동안 못 나오는 거였었고, 지금 이 라인업이면 라이블리 빼고는 베스트거든요. 이러면 아무래도 댈러스가 좀 더 손이 가는 거는 같아. 휴스턴 요즘에 원정 경기가 되게 많습니다. 8경기 중에 브루클린전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원정인데, 그 기간 동안 이제 클블, 보스턴, 애틀랜타를 전부 홈에서 잡았었는데, 최근에는 원정에서 4연패 중입니다. 댈러스도 마침 이제 원정 5연전을 하다가 이제 홈으로 와요. 그냥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댈러스가 기분은 좋은 매치 같아. 근데 이것도 아무래도 상대가 휴스턴이다 보니까, 휴스턴이 못할 때는 정말 못하는데 얘네들이 그래도 끈덕진 놈들이잖아요. 질 때도 사실은 이렇게 막 대패를 당하는 그런 모습 많이 없었었고, 이래가지고 사실 핸디까지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앤서니 데이비스의 데뷔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뭔가 많은 것들을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일단은 댈러스의 그냥 일반선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226점 오면은 사실 언더를 보고 싶은데, 이것도 언더 보는 거는 일단 휴스턴도 상대의 템포를 좀 맞추는 팀입니다. 상대가 좀 천천히 한다 그러면은 언더 템포로 가요. 댈러스도 사실은 이 돈치치가 없는 기간 동안 어빙이 운영을 할 때는 그렇게 빠른 템포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도 뭐 점수는 좀 많이 오고 가고 할 때도 있고, 보스턴전처럼 3점 터지고 하면은 오버게임 하는 거고. 그런데 226점 좀 낮긴 합니다만, 저는 댈러스의 수비에 좀 더 기대를 걸어보고는 싶습니다. 둘 다 뭐 템포 같은 것들은 그렇게 빠르게는 안 지키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댈러스는 요즘에 공격은 나름대로 되는데 수비가 문제였었고, 휴스턴은 공격이 안 돼서 문제였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는 저는 댈러스의 수비가 강화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봐가지고 언더에다가 댈러스 승보고 있는데요. 언더도 기준점이 되게 낮은 편이기는 해요. 좀 조심하고 싶은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경기 레이커스 대 인디애나. 이 경기는 그 레이커스에 문제가 많이 생겼죠. 지금 돈치치를 영입을 했지만은 당장에는 못 쓰는 상태야. 근데 오늘 르브론까지 이제 발목 부상 문제로 다우프리 떴거든요. 다우프리면은 거의 못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마크 윌리엄스도 아직까지 쓸 수 있을지가 만무하고 퀘셔너블인데, 얘도 이제 샬럿에서 이적을 할 때 샬럿에서 부상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당장에 나올지도 모르겠어. 리브스도 퀘셔너블이 붙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레이커스가 지금 경쟁력이 굉장히 좀 약화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딱 하나 거슬리는 거는, 레이커스에서 앤서니 데이비스랑 이제 르브론이 지난 몇 년 동안 중추였었잖아요. 얘네들이 전부 안 뛴 경기가 올해는 한 경기도 없었고, 작년에는 딱 한 경기 있었는데, 그때가 작년에 보스턴 원정, TD 가드 원정을 이겼거든요, 레이커스가.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 무서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인디애나가 딱히 요즘에 나쁘지는 않아요. 인디애나도 저는 얘네들이 파리를 갔다 온 이후에 샌안토니오와의 이제 그 두 번 경기를 하고 파리에서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지금 5경기 동안 4승 1패입니다.
포틀랜드한테 한번 졌는데 그거는 이제 백투백이었었고 포틀랜드의 기세가 워낙에 좋았었잖아요. 이외에는 디트, 애틀, 유타, 클파 여기는 뭐 쉬운 팀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 이길 때는 잘 잡아주기도 하고 더구나 오늘 인디애나가 지금 핸디값이 지금 3.5로 바뀌었네요. 원래 2.5였는데 저는 이 정도 핸디값이면 아무래도 인디애나가 괜찮은 거는 같습니다. 다만 인디애나도 마일즈 선호가 빠지긴 한다. 부상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뭐 그동안은 토마스 브라이언트라든지 오비 토핀이 뛰면 조금 더 오바 게임 할 수도 있고 빠른 템포의 농구로다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걸로 레이커스가 그동안 이제 뭐 AD가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이제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공수 양면에서 정말 잘 돌아갔다. 레이커스 최근 6경기 동안 5승 1패입니다. 원정이 많았는데도 필라델피아한테 한번 진 거, 백투백일 때 한번 진 거 말고는 워싱턴, 뉴욕, 클파, 골스 다 잡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레이커스도 흐름이 좋은 상태이기는 해가지고 인디애나가 막 그렇게 편하진 않아. 근데 따지고 보면 둘 다 요즘에는 좀 좋은 흐름에 있다고는 봐야 되고 이 와중에 레이커스가 좀 라인업이 많이 안 좋은 편이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보고 일단은 인디 쪽을 보고 있고요. 언더오버는 사실 뭐 그렇게 믿음직스럽진 않아. 따지고 보면 인디애나는 약간 오바팀의 느낌이고 레이커스도 229 기준으로는 많이 좀 못 미치지도 않거든요. 득점도 괜찮게 되고 있어가지고 레이커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좋은 야투 이런 성공률에 비해서는 득점이 8등 정도로 순위가 약간은 낮다. 그냥 좀 늦게 하는 팀이에요. 얘네들이 많은 시도를 하지 않는 팀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뭐 인디애나도 사실 이제 작년 같으면 엄청나게 쏟아붓고 그냥 다 오바팀 이런 느낌이 있지만은 작년만큼 그렇게까지 오바팀은 아니거든요. 인디애나도 상대랑 이제 템포를 맞춰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이번 229.5면은 그냥 언더 보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인디애나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지처럼 보이긴 합니다. 과연 레이커스가 뭐 리브스나 마크 윌리엄스까지 못 나올지 그거는 두고 봐야겠지만 르브론도 없으면은 일단은 좀 힘이 빠지기는 빠져요. 레이커스가. 이게 근데 르브론이 올 시즌 얘가 없을 때 오히려 레이커스가 잘 나갔다. 그런 이제 지표상의 문제들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그거를 믿고 간다고 하더라도 레이커스의 라인업이 좀 형편없긴 합니다. 그런 쪽으로 볼게요. 자 이제 워싱턴 대 애틀랜타 여기부터 다시 이제 오전 경기들인데 자 워싱턴은 그냥 지금 독보적인 원래 꼴찌팀인데요. 요즘에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3연승 달리다가 오늘 클리블랜드 만나고 깨졌죠. 이거는 심지어 오늘 그 워싱턴이 가용 인원이 되게 적었었어요. 일단 많은 애들을 내보냈고 영입을 많이 했는데 영입해온 애들도 데뷔전을 못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이제 어린 선수 신인 자원들이 되게 출전 시간이 길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오늘도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도 뭐 미들턴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뛸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데리고 온 애들이. 글쎄, 근데 워싱턴은 여태까지 백투백일 때는 되게 안 좋은 팀이었었습니다. 얘네들이. 일단은 백투백 0승 8패, 백투백 전패였었고요. 그리고 백투백일 때마다 얘네들이 점수를 많이 못 뽑았다. 레이커스와의 경기 때 96대 134. 득점 못 냈죠. 세크라멘토한테 100대 123, 100점밖에 못 냈습니다. 미네소타한테 106대 120, 프렌을 했긴 한데 점수는 106점으로 점수 되게 못 냈습니다. 필라델피아 103대 109, 103점밖에 못 내고 패배를 했고요. 멤피스한테는 112대 140이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28점차 대패니까 112점을 낸 게 그렇게 딱히 의미는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클리퍼스한테 96대 121, 96점 내고 패배, 백투백일 때. 뉴욕 닉스 106대 134. 점수는 좀 많이 낮지만은 28점 차입니다. 그리고 휴스턴한테 92대 107, 대패를 했었어요, 이때도. 이런 식으로 워싱턴은 매번 백투백일 때마다 그냥 저득점에다가 개발렸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애틀랜타도 백투백이거든요, 얘네들도. 애틀랜타 백투백도 얘네들 4승 6패. 10경기를 했는데 4승 6패니까 뭐 잘하지는 않은 셈이에요, 얼마 전에. 휴스턴한테 96대 100 이거 진짜 똥게임이었었죠. 그리고 토론토랑 119대 122 네, 이때는 생각보다 점수를 많이 났었습니다. 그동안 토론토가 언더팀이고 애틀랜타도 약간 오바팀의 위용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점수는 난 게임이긴 했었어요. 시카고한테 110대 94 이때는 이제 애틀랜타가 트레이 형도 없고 제런 존슨도 없고 엄청 많이 빠졌는데 서드 유닛급 선수들로 이긴 경기였습니다. 점수는 많이 안 났어요. 클리퍼스한테 105대 131 점수 많이 못 내고 패배를 했었죠. 토론토한테 136대 117 이때는 뭐 토론토가 너무 약하긴 했는데 어쨌든 애틀랜타가 백투백일 때 잘 싸웠네요. 샬럿한테 107대 104 점수가 좀 안 났습니다. 107점으로 득점은. 세크라멘토 109대 108 애틀답지 않게 좀 언더게임이었었죠. 이때도 보스턴한테 94대 123 아예 맥을 못 쳤어요. 30점차 대패고 워싱턴이랑 119대 121 그때도 이제 시즌 초반에 워싱턴이랑 백투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패배를 했었네요. 이때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애틀랜타는 백투백일 때 좋은 팀처럼은 안 보여요. 그리고 얘네들의 색깔과는 다르게 언더게임이 좀 있다. 이게 요즘에 애틀랜타가 이제 보그다노비치랑 이제 디안드레 헌터를 팔았잖아요. 제 눈에는 그냥 나는 애틀랜타가 올 시즌은 조금 약간 던진 느낌이 들어. 제런 존슨은 이제 시즌 아웃에다가 헌터는 거의 올해 식스맨을 노리는 선수였었는데 그 친구를 클리블랜드에 팔았잖아요. 데리고 온 것도 르버트랑 니앙이다.
뭐 르버트가 나쁘진 않은데 근데 당장에 제런 존슨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틀랜타가 아무래도 좀 올 시즌 좀 기대치를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냥 이거는 워싱턴이 너무 지금 요즘에 좀 타긴 하지만은 조건이 너무 안 좋기는 해. 백투백일 때 너무 그냥 전패인 게 보이고 그동안 득점이 안 나가지고 안 좋았었던 거. 지금 여기도 워싱턴이 최근 5경기 동안 얘네들이 3승 2패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전부 다 3점이 잘 터졌었고 이제 오늘도 클리블랜드한테 사실 조던 풀이 진짜 난사에 난사를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10점 차 정도면 잘 비빈 거거든요. 이게 아마 기준점이 거의 한 17점인가 18점인가 그랬었는데 그래도 프레드를 한 셈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워싱턴도 좀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 와중에 이거는 애틀한테 5.5씩이나 준 거는 뭐 기본적인 전력 차도 있고 둘 다 백투백인 점도 이런 게 고려가 된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지금 워싱턴이 어제까지는 가용 인원이 적었지만 오늘부터는 트레이드로 데리고 온 애들을 꽤나 써먹을 수는 있다. 글쎄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긴 납니다. 여기 뭐 콜비 존스라든지 알렉스 레니나 미들턴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으면은 그래도 뭐 아쉽진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스마트는 아마 안 나올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워싱턴이나 애틀랜타 전부 다 페이스가 빠른 애들이긴 한데 저는 아무래도 백투백일 때 워싱턴이 점수가 좀 저조했었던 거 그게 좀 생각이 납니다. 워싱턴이 영입을 미들턴이나 스마트를 하긴 했는데 미들턴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장이 너무 많긴 많아. 원래 이제 팀에 있어서 사딕 베이, 브록던, 샴페니 이런 애들 앤서니 길까지 알렉스 아르까지 이런 애들 5명이 못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 워싱턴이 좀 가용 인원이 적고 어제 애들이 많이 뛰었다. 그냥 무난한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238점 오면은 그래도 오바는 봐야겠다. 백투백일 때 점수를 되게 못 냈던 점들 그런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언더를 봄직도 한데요. 뭐 언더를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바는 봐야 되긴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렵고요. 애틀사이드 보는 게 조금 더 편한 선택지 같습니다. 이건요. 자 다음 경기 올랜도 대 샌안토니오 경기 말씀드릴게요. 자 올랜도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또 홈으로 옵니다. 그동안 원정 6경기 연속으로 했었는데 세크라멘토한테 한번 잘한 경기 이후로는 별로 잘한 적이 없었어요. 마이애미, 포틀랜드, 유타, 골스, 덴버 얘네들한테 전부 다 졌고 세크한테 한번 반등을 했지만은 이후에 덴버한테도 초반에 조금 비비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2, 3쿼터 넘어서는 그냥 무난하게 원사이드한 게임이 돼버렸었습니다. 그 경기도 이제 좀 3점이 많이 안 터졌었고 그냥 최근에 여전히 올랜도는 공격이 안 풀리는 팀으로 보여요. 세크라멘토전 딱 한 경기만 3점도 폭발을 하고 잘 터졌던 경기인데 가끔 뭐 그런 날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저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 상황인데 그래도 얘네들이 뭐 저희는 매번 올랜도는 원정이랑 홈발이 상당히 차이가 크다. 근데 이제 한참 막 벤케로 바그너 이런 애들이 다 빠졌을 때는 원정에서도 뭐가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 인원들이 많이 있는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홈 올랜도의 저력은 나올 만도 한 시점이다. 그리고 샌안토니오는 제가 이제 매번 얘네 로데오 트릭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샌안토니오 지역에 축제가 있어가지고 그 기간에는 이제 홈구장을 비워준다. 그래갖고 9경기 이번에 연속으로 원정을 떠나는데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1승 8패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승 2패야. 생각보다 뭐 잘하고는 있습니다. 자, 샌안토니오도 얘네들이 백투백 경기인데 샌안토니오도 백투백 지표로 한번 볼게요. 7번이니까 그렇게 아직까지 백투백이 많지는 않은데요. 유타랑 붙어갖고 106대 88 이기긴 이겼는데 언더게임으로 이겼습니다. 포틀랜드한테 118대 105 이기긴 이겼는데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었죠. 댈러스한테 94대 110으로 93점밖에 못 내고 패배를 했었어요. 백투백일 때. 레이커스한테 101대 119 세크라멘토한테 113대 140 덴버랑 이렇게 2번 홈이나 원정 바꿔갖고 백투백 한 적 있었거든요. 경기는 되게 잘 싸웠고 이겼어. 그 다음 경기 때 패배를 했다. 111대 120인데 이것도 연장 가가지고 진 거거든요. 일단은 점수가 언더였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애미한테 103대 105 이 전까지는 한창 이 샌안토니오 경기가 되게 야투를 많이 주고받는 오바 흐름 게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기 때는 언더 게임 양상이 나왔었고 이후로는 다시 샌안토니오 경기가 언더볼 좀 종잡기가 어렵게 됐는데 무튼 한창 언더게임 흐름을 하다가 백투백일 때 개언더게임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상대가 마이애미인 것도 있지만은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백투백일 때 샌안토니오는 언더 냄새를 맡을만 해. 저는 뭐 웬베냐마가 있기 때문에 샌안토니오 기본적으로 수비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는 상대랑 많이 주고받는 양상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리그에서 상대한테 가장 많은 기회를 헌납한 팀이 샌안토니오였다. 그리고 본인들의 야투 시도도 뭐 90 한 2, 3회 정도로 많은 편이었었는데 샌안토니오가 지금 페이스상으로 최근에 한 10경기 정도에서는 리그에서 거의 한 3번째로 빠른 팀이거든요. 페이스가 102.5입니다. 멤피스랑 똑같아요. 그 정도로 좀 많이 빠르게 주고받는 편인데 문제는 오늘 상대의 올랜도가 리그에서 언더팀 중에서도 언더팀이라는 거죠. 얘네들 뭐 페이스 뒤에서 2등이고 브루클린 다음으로 페이스가 느린 팀인데 아시다시피 올랜도는 그냥 개언더 팀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올랜도도 수비가 좀 흔들리는 와중에 있습니다. 공격은 그냥 극악으로 안 되고 있고 수비적으로는 실점이 8등인데 허용한 거나 3점 방어나 23등, 24등이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상대를 최대한 못 시도하게 하는 상대를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것에서 비롯된 거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샌안토니오가 백투백일 때 언더 양상이 보인다는 거라든지 그리고 올랜도가 극 언더 팀이라는 거 이런 것을 살려가지고 그냥 언더 보는 게 제일 맞는 게임 같아요. 이거는 저는 핸디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샌안토니오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올랜도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팀으로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올랜도는 홈에서 정말 무서운 팀이잖아요. 그리고 샌안토니오의 이런 로데오 트립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저는 그냥 언더 정도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올랜도를 믿어가지고 샌안토니오가 지금 계속해서 원정을 다니는 로데오 트립 기간에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도 올랜도의 홈발 이게 지금 좀 가늠이 안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승패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는 되는 것 같아요. 언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멤피스 대 오클라호마 경기입니다. 되게 재밌을 만한 경기예요. 자, 멤피스랑 올 시즌 한번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때는 이제 오클라호마가 홈에서 대승을 했었습니다. 130대 106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날 이제 멤피스는 그냥 기본적으로 야투가 개쓰레기였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런 웰스가 12개 중에 2개, 자책주는 이보다도 못할 수가 없었어요. 자책주가 17개 중에 3개를 넣은 날입니다. 더구나 나는 모란트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도 자책주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많은 시도를 했는데 너무 못했어요. 그냥 대신에 벤치에서는 제이 허프나 루크 캐너드 이런 애들이 좀 해주고 카와무라도 심지어 잘했어. 근데 이거는 전부 다 그냥 가비지 게임 가서 잘한 거고 내용상으로 멤피스가 어떻게 오클라호마한테 비빌 만한 건덕지가 없었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 날이에요. 야투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38.1%, 27.5% 이랬었으니까 뭐 5패는 많이 따고 이러긴 했지만은 턴오버도 많았었고 그냥 멤피스가 오클라호마한테 잠식당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거는 야투 시도가 97회였다는 거죠. 진짜 극악의 야투를 보인 날이었었는데 이랬는데도 점수는 106점 정도가 났고요. 자, 오클라호마는 이때 스가가 또 35점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는 그냥 해줄 만큼 전부 다 해줬었고 자, 야투를 보면은 얘네들 103회를 시도를 했어요. 아까 멤피스가 97회, 오클라호마는 103회를 시도를 했다. 이거는 멤피스가 오클한테 공격 리바운드도 많이 가지고 왔는데 대신에 턴오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투가 조금 덜 시도를 한 건데 어쨌든 두 팀이 200번을 주고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그 경기가 멤피스가 진짜 극악의 야투였는데 심지어 오클도 3점이 31.8%면은 정말 안 들어간 거예요. 이런 날에도 236점이 났다. 여전히 지금 멤피스는 템포는 빠른 팀이고 오클 역시 상대 템포를 맞춰주는 편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오클이 케이스 월라스나 도르트 같이 2, 3번 자원들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약간은 이제 결장 리스크가 있긴 있습니다. 뭐 이제 홈그랜이 와가지고 더욱더 이제 투빅을 가동하는 시점이라서 오클이 인사이드가 더 단단해진 부분도 있기는 한데 글쎄요 지금 이 라인업이 좀 앞선 수비수들 오클라호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상대의 이제 앞선을 조져놓는 능력들 그런 것들은 조금 약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얘네들의 차이가 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오클라호마는 리그에서 턴오버가 가장 적은 팀이거든요. 근데 멤피스는 두 번째로 많은 팀이야. 제가 이거를 저번에 유타와 오클라호마 경기 때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클이 유타 상대로 스틸을 한 17개를 하면서 유타를 완전히 그냥 조져놨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클이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일도 멤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플레이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케이스 올라스나 도르트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클라호마 이런 부분들이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고 오늘 내가 오클라호마 경기를 봤을 때는 저는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이거였었어요. 아마 4쿼터쯤에 나온 장면인데 자 엘보우 지역에서 콩그렌이 볼을 받았습니다. 하텐슈타인이 이제 그 스크린을 서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크린을 서주고 나서 돌아 뛰는 이런 피켄롤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홈그렌이 하텐슈타인한테 빼줬어. 근데 그 다음에 하텐슈타인이 얘도 이제 또 패스력이 좋은 선수잖아요. 비어있는 카루소한테 그냥 볼을 건네줬고 아주 쉬운 이 찬스가 났다. 빅맨에서 빅맨에게 그리고 빅맨이 요키치스러운 움직임으로 가벼운 이제 패스를 놔가지고 정말 쉬운 찬스에 이끌어내더라. 이런 장면까지 연출이 돼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진짜 오클라호마 무섭다. 스가도 스가인데 스가가 심지어 그때는 코트 위에 없을 때인데 쟤네 둘로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 그런 것들 보니까 오클은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돼요. 홈그렌이나 하텐슈타인이 지금 동시에 뛰는 오늘이 첫 경기였었는데 앞으로 얘네들이 동시에 코트 위에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주목이 될 것 같고 뭐 결론적으로는 글쎄 내일 뭐 멤피스가 또 베인이 퀘셔너블이고 사실 베인 말고는 지금 다 돌아온 거거든요. 라인업상으로 여기 밑에 있는 데는 영입생들이라거나 아니면은 거의 뭐 쓸모가 없는 그런 친구들로 봐야 되는데 오클은 딱히 뭐 백투백인데 약하지도 않습니다. 지난번 맞대결은 멤피스가 너무 결장이 많기도 했었고 야투가 너무 안 터졌다. 가비지 게임이었었고 그랬는데도 멤피스가 야투가 그 모양 그 꼴이었는데 점수는 236점. 지금 여전히 멤피스는 템포는 빠르다.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그냥 오바 같은 거는 보기 쉬운 경기라고 봐요. 과연 이제 멤피스는 또 최근에 이제 11승 중에 역전이 8번이나 돼요. 그래서 이것도 멤피스를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나 요즘에 멤피스는 3점 시도는 줄어들고 상대 리머테 골문을 노리는 가까운 위치에서의 공격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오클에 이제 홈그랜도 있기 때문에 오늘 홈그랜이 블락 4개에다가 스틸 2개인가 그랬었어요. 오자마자 대활약을 했는데 아무래도 오클에 조금 더 이점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저번처럼 멤피스가 야투가 진짜 썩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썩어도 점수는 꽤 나더라. 오클 사이드에다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멤피스 역시 얘네들도 홈이나 원정 차이가 꽤나 있는 편이고 홈에서는 훨씬 더 잘합니다. 오클도 백투백이라는 이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가늠이 잘은 안 되는데 일단은 저는 오바에다가 오클 사이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포틀랜드 경기인데 요즘엔 포틀랜드 정말 재밌죠. 얘네들 포틀랜드가 지금 최근 11경기 동안 10승 1패예요 진짜 잘하고 있어. 이 포틀랜드 최근 11경기 기간이 10승 1패로 NBA에서 최근 11경기 중에 이 정도 성적을 찍고 있는 팀이 얼마 없습니다. 에이튼의 활약이 많이 올라왔고 카마라 아브디아 그랜트 이런 3명의 윙자원들을 쓰는 것들, 그리고 최대한 사이머스 샤프 그리고 핸더슨 이런 애들의 활약을 줄이고 3명의 윙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상승세의 원동력이라고 했었는데 그만큼 수비가 좋아진 게 가장 큽니다. 포틀랜드는 최근에 이제 6경기 정도 기간 동안 11경기로 높여도 비슷하고요. 네, 좋은 성적의 이제 요건으로는 이런 수비가 상당히 좋다는 거, 이게 밑바닥에 있어요. 공격도 나쁘지가 않다. 근데 미네소타도 요즘에 수비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수비상으로 실점 자체는 6등이야. 근데 방어가 17등 26등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수비가 아주 잘 된 것까지는 아닌데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고 파울을 최대한 안 저지르면서 본인들이 할 거를 했다. 작년에도 미네소타가 전체적인 수비가 1위급이었었는데 특정 구간들에서는 이렇게 막 수비가 오락가락 할 때가 있었잖아요. 전반적인 수비는 좋으면서 가끔 가다가 좀 오버팀 만나거나 그럴 때는 실점이 좀 많을 때가 있지만은 미네소타의 수비력이 크게 흔들리진 않는 시점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요즘에는 민상 저는 직전 휴스턴전도 그렇고 록 딜링엄이라든지 제일런 클락, 테세주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루키급 선수들인데 되게 활약이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앤트맨이나 나즈 리드 이런 애들이 해주고 고베어 받아 먹어주고 이러면은 미네소타 지금 상당히 좀 저는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 폼이 상당히 좋은 팀들 간의 대결이다. 과연 내일 미네소타가 콜리나 앤트맨의 퀘셔너블 그리고 포틀랜드의 이제 아브디아의 퀘셔너블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붙으면 되게 재밌을 거는 같아요. 이거는 아까 앞서 말했던 오클라와 멤피스 얘네들이랑 좀 다른 면에서 되게 언더 게임이 나올 것 같고 나는 그런 게임이라면 저는 포틀랜드의 프렌을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포틀랜드가 그동안 좀 좋았던 기간 속에서는 홈게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7경기 연속으로 홈게임을 했었고 오클라호마한테 한 번 지고 그 다음에 홈 6연승이었었다. 그러다가 이제 원정을 가는 거기 때문에 포틀랜드도 약간은 힘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얘네들이 잘해오던 기간 속에서는 샬럿, 올랜도, 마이애미, 동부 원정 전부 쉬운 상대긴 했어도 얘네들 전부 다 무난하게 잡았었거든요. 글쎄 저는 요즘에 그냥 포틀랜드가 어쨌든 간에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딱히 흔들리는 기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운들이 이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어가지고 미네소타 역시 쉬운 게임은 아닐 것이다. 저는 포트프렌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카고 대 골스 경기 있는데요. 얘네들 얼마 전에 한번 붙은 적이 있었어요. 106대 131 게임이었습니다. 1월 24일이니까 PK하고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죠. 이때 131점이 나면서 골스가 승리를 했는데 시카고가 106점을 낸 게 눈에 띕니다. 사실 잭 라비는 좀 할 만큼 했지만은 그 외의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별로 못해준 날이에요. 그냥 이날 시카고는 87회 야투 시도 3점을 40번을 시도를 했으니까 얘네들의 원래 스타일대로 3점에 대한 의존도는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3점은 40%로 터졌는데 림 공략이 안 됐다. 시카고의 이런 좀 부족한 운동 능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보였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골스는 이날 야투시도가 102회예요. 시카고랑 무려 15번의 차이가 나는 이 정도의 야투시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골스가 질 수 없는 게임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따던 게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더 많은 이제 3점 시도 57회나 시도를 했고요. 25개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간만에 골스 3점이 좀 터진 날이에요. 커리도 12개 중에 5개, 산토스가 6개 중에 5개, 퀸튼 포스트 10개 중에 5개. 여기에 있는 퀸튼 포스트나 그리고 이제 산토스 이런 애들이 아마 올 시즌 하이 경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골스는 전반적으로 주전 선수들이 좀 많은 시간을 안 뛰기도 하고 벤치를 널널하게 쓸 수 있는 그냥 가비지 게임이었었는데 지난번 맞대결은 사실은 썩 좋은 교부대는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얘네들이 6경기 동안 성적이 되게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3승 3패, 승수는 똑같고 언더오버가 4오바 2 언더로 오바가 조금 더 많았던 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얘네 둘이 같은 기간 동안 3점 시도가 42.5회로 둘 다 똑같았어요. 시카고는 거의 40%에 육박을 합니다. 전체 5등이었었고요. 골스는 22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스는 같은 6경기 동안 4오바 2 언더 3승 3패를 했지만은 내용 자체는 골스가 더 안 좋았다. 골스는 공격이 안 좋았었고 그나마 수비도 썩 대단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시카고는 상대한테 실점이 너무 많았었어요. 얘네들이.
꽤나 비비긴 했지만은 질 때는 실점이 너무 많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봤을 때는 저는 오바 보는 게 제일 편해 보이기는 해요. 대단한 근거는 없는데 기본적인 얘네들의 색깔 자체가 좀 비슷하다. 좀 많이 주고받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그리고 3점을 서로 간에 많이 던져대는, 결국에는 3점의 슛 감에 따른 경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시카고 이제 뭐 라빈도 나가고 이래가지고 점수가 좀 부족하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최근에 시카고에서는 제가 시카고의 유일한 그 이제 안 파는 선수 not for sale 마타스 부젤리스거든요. 자 부젤리스가 최근에 뭐 선발로 나온 적도 몇 번 있었고, 부젤리스가 최근에 7경기 동안 야투가 66%, 3점이 52.2%입니다. 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예요. 키도 한 208 정도 되고, 부젤리스 같은 데 활약해주면서 시카고가 나름대로 잘하고는 있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양상이라면은 그냥 나는 골스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 물론 시카고도 믿을 팀은 아닌데 그냥 뭐 시카고 프레에다가 오바 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건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 3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한 애들이어가지고 3점이 터지냐 마냐 거기에 따라 갈릴만한 매치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분석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냥 요즘에는 시카고가 조금 더 공격은 잘 된다. 대신에 수비가 안 돼가지고 이건 시카고가 조금 더 본인들의 흐름으로 갈 거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시카고에다가 오바 같은 거 보시면 되고, 골스의 흐름대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골스 사이드에다가, 저는 골스의 사이드여도 그냥 언더오버는 애매해 보이거든요. 그만큼 시카고가 안 터진다면 언더가 날 수도 있는데 과연 시카고의 3점이 얼마나 터질지 그런 것들이 관건일 거로 보이는 경기네요.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요. 자 그다음에 뉴욕 대 보스턴 경기. 저는 요즘에 뉴욕 얘기를 할 때마다 얘네들의 공격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라인업상으로는 좀 단단한 라인업입니다. 지금 이제 아누노비가 다우플이라서 못 나오는데 아치우아가 있으면 평소보다는 이제 외곽은 선택지가 좀 좁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뭐 타운스, 하트, 미카엘, 브런슨 전부 다 공격 면에서도 3점도 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선수들이어가지고 뉴욕은 나름대로 유기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뉴욕 닉스가 보시면은 야투가 4등, 3점이 11등인데 득점이 전체 1등이에요. 뭐 뉴욕이 이 기간 동안 자유투도 꽤나 얻어낸 것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야투 시도가 엄청 많습니다. 뉴욕이 야투 시도 98회. 독보적인 1등 팀이거든요. 나는 뉴욕 경기는 그냥 요즘에 오바 보고 싶어. 여기 보면은 수비도 잘 읽고 있진 않아요. 19실점이 19등 정도로 실점 카테고리도 꽤나 좀 이제 실점도 많이 있어가지고 상대랑도 많이 주고받는다 형들이 보이는데, 이 기간 동안 뉴욕 니스가 최근에 또 8경기 7승 1패거든요. 덴버, 휴스턴, 뭐 이런 멤피스 많이 잡고 레이커스한테 한번 졌는데, 뭐 레이커스전도 그냥 막바지 때 아누노비가 나가가지고 확 기울었었던 거, 그거 말고는 크게 뭐 생각나는 건 없었고, 그냥 뉴욕 니스 경기는 요즘에 오바 보기 편합니다. 근데 상대가 보스턴, 동부의 강호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동부의 2등 3등 매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스턴은 클리블랜드를 그냥 개바르더니만은 또 댈러스한테 3점이 상대가 개 터지는 바람에 또 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요즘에 보스턴은 3점이 부활을 했다. 6경기 동안 39.9%, 아까 제가 시카고를 보여드렸었는데 보스턴이 최근에 6경기 동안 3점 3등입니다. 40% 가까이 터지고 있고요. 보스턴의 색깔대로 3점이 터지는 농구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나름대로 좀 오바 게임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뭐 클리블랜드랑 217점 게임, 필라델피아 228, 휴스턴이랑 226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저는 요즘에 보스턴도 점수가 뭐 심심치 않게 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상대가 뉴욕이라면은 뉴욕의 요즘 템포를 봤을 때는 그냥 오바 보는 게 맞는 매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아가가지고 이제 나는 보스턴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배제는 안 해. 얘네들이 요즘에 좀 좋아진 거거든요. 그나마 그동안 좀 이제 오락가락 많이 하다가 요즘에 뭐 4연승 달리고 있었는데 댈러스한테 깨지면서, 근데 그 경기도 심지어 엄청 개발리고 있다가 막바지 때 또 3점이 터져가지고 추격을 많이 했었어요. 경기야 뭐 20점 차가 이제 훌쩍 넘어서 많이 좀 차이가 났었는데 결국에는 또 막바지 때는 추격을 많이 했거든요. 3점이 터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냥 일단 오바 보기는 좋은 매치 같고, 조금 더 안 흔들리는 건 뉴욕 쪽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누노비 다우플이 좀 커 보이긴 한데 보스턴 역시 뭐 브런슨 같은 애들을 제어해줄 수 있는 드루 할러데이가 또 아웃이라는 점, 이런 것들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오바에다가 뉴욕의 2.5 프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31.5로 올랐어도 저는 비슷하게 볼게요. 자, 피닉스 대 덴버 경기. 자, 요즘에 제가 덴버 경기를 볼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 거, 덴버는 최대한 상대 인사이드 가까이서 놀아야 된다. 자, 얼마 전에 덴버가 그 뉴올리언스한테 144점을 냈던 게임이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덴버입니다. 덴버 3점 시도도 꽤 많아. 근데 저는 덴버는 이게 왼쪽에 있는 뉴올리언스처럼 페인트존 근처에서도 좀 되게 막 산재되어 있잖아요. 덴버는 딱 보면은 인사이드에서 엄청 놉니다. 페인트존 밖으로 최대한 안 벗어나는 농구를 해요. 미드레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쓸데없는 샷이야. 덴버 입장에서는 이런 비효율적인 샷을 줄이고 최대한 인사이드 가까이서 붙이는
그리고 이게 가능한 거는 요키치라는 존재 때문에 그렇다. 요키치한테 어그로가 많이 끌리고 특히 요키치는 상대방의 이런 그 그래비티를 뭐 어디 뭐 3점 라인이 아니라 인사이드에서 끌어온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키치가 이렇게 상대가 많이 붙으면은 쇄도하는 친구들한테 공간이 되게 많이 나요. 그거를 이제 많이 써먹는 게 크리스티안 브라운이라든지 웨스트브룩 그리고 고든 이런 친구들인데 요즘에는 그런 역할들을 뭐 마포주도 해주고 크리스티안 브라운도 해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날도 인사이드에서 되게 득점이 많이 났습니다. 덴버는 이래서 이날 야투도가 100번이었었는데 평소보다 3점을 많이 쏜 편이기는 해요. 그래도 덴버는 비율상으로는 2점 슛이랑 3점 슛의 빈도 3점을 리그에서 가장 안 던지는 그런 급에 속하는 친구거든요. 덴버가 상당히 이런 인사이드에서의 농구를 많이 하는 팀이다. 특히나 뭐 3점을 진짜 많이 쏘는 마포주도 23개 샷 중에 3점이 9개밖에 안 돼. 14개가 전부 다 2점 슛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요즘에 덴버 농구는 확고하게 이런 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상대가 피닉스잖아요. 자, 그럼 피닉스와의 이제 맞대결은 어땠었냐? 올 시즌에 이제 12월 26일, 뭐 한 달 전쯤이죠. 한 달 반 정도 전쯤에. 이때 점수가 되게 안 난 게 보이고, 덴버가 패배를 했었거든요. 자, 이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덴버가 좀 흔들리는 시기예요. 요키치도 살짝은 부상이 있었을 때도 있었었고, 웨스트브룩도 아직은 선발로 안 쓸 때거든요. 이런 시점이었었는데, 자, 덴버는 이날 아까 봤던 것보다는 물론 뭐 인사이드 득점이 많기는 한데 다른 날보다는 이런 잡스러운 공격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 번 덴버는 이런 그 림 근처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나 요즘에는 이게 안 될 때는 이게 좀 많이 좀 바깥으로 퍼질 때는 그런 날에는 지는 경우도 꽤나 있고 근데 내일 상대하는 피닉스는요. 인사이드에 이제 리차즈가 있고 듀란트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내일은 근데 또 듀란트가 뛸지 안 뛸지도 몰라. 아직까지도 부상이 좀 있는 편입니다. 듀란트가. 그러다 보니 내일도 나는 피닉스가 일단은 높이가 굉장히 낮다. 닉 리차즈가 사실 피닉스가 잘 데리고 온 선수이긴 한데 근데 얘가 시즌 그냥 초반에만 데리고 온 초반에만 몇 번 보여줬지 딱히 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줄 것도 별로 없어요. 파울 트러블로 누울 때라든지 뭐 오펜시브 리바운드 몇 번 잡아가지고 받아먹기 하는 거 그런 거 말고는 림프로스팅도 별로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저는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내일 닉 리차즈 하나로는 덴버의 이런 인사이드 공세를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제 오늘처럼 뭐 그레이슨 알렌이 데코바를 한다든지 부커가 뭐 47점씩 받는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런 날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뭐 빌이나 이제 뭐 듀란트 이런 애들 뛸지는 모르겠으나 뭐 덴버도 지금 머레이나 마포지가 퀘셔널이 붙어있긴 한데 뭐 직전 경기 때 사실 뭐 덴버가 엄청 뭐 결장이 많았다든지 그런 염려는 크게 없었단 말이죠. 저번처럼 이제 머레이가 못 뛴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요즘에 마포주는 굉장한 상승세고 저는 그냥 덴버 쪽을 보는 게 편해지기는 보여요. 덴버의 농구가 잘 발현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일단 뭐 덴버 쪽으로 보고요. 근데 이게 243.5는 한창 막 오바 게임을 일삼던 그런 데에 비해서는 약간은 이제 오바가 의심스러운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피닉스는 생각보다 상대랑 이렇게 좀 많은 야투를 주고받지는 않은 팀이다. 그런 것들도 있기는 있어. 오늘은 되게 오바 게임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글쎄요 나는 피닉스 경기가 일단은 덴버와의 상대전적 상으로도 얘네들이 언더 게임이 엄청 많습니다. 덴버와 피닉스의 최근 경기를 보면은 210점 207점, 201점, 224점, 230점, 225점, 220점, 230점을 넘은 적이 되게 적어. 230점을 넘은 적이 7경기 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슬슬 오바가 날 때 되지 않냐. 이런 것들도 있는데 237.5면은 그냥 언더 가야 되겠는데요, 형님들? 모르겠다. 그게 이게 덴버가 지금 보면은 요즘에도 여전히 오펜시브 레이팅이나 디펜시브 레이팅 상으로는 오펜은 최상위권입니다. 2등인가 그래요. 오펜시브 레이팅이 2등인가 3등인데 디펜시브 레이팅은 하위권이거든. 그런 거 보면 덴버 농구는 뻔해 그냥 오버게임 하는 농구야. 그거는 맞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덴버도 최근 5경기 동안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오버팀 느낌이 많이는 없다. 특히 서부룩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서는 더욱더 그런 면들이 있고요. 저는 내일은 덴버가 본인들의 농구를 편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237에 달하는 언더오버 기준점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덴버 사이드에다 그냥 언더 생각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피닉스도 얘네들이 또 이제 백투백이잖아. 얘네들 2승 7패거든요. 백투백일 때. 백투백 성적이 되게 안 좋은데 이거는 피닉스가 보시다시피 부커나 듀란트 나이도 꽤 있고 특히 이제 좀 부상이 좀 있는 애들이잖아요. 거기다가 빌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 피닉스도 백투백 성적이 되게 안 좋은 편에 있어요. 자, 포틀랜드한테 108대 127로 백투백일 때 무난하게 얼마 전에 패배를 했었었고 샬럿한테 120대 113 뭐 이기기는 이겼었는데 샬럿을 감안을 하면 이때도 아마 핸디를 만족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때도요. 그리고 샬럿한테 104대 115 지기까지 했었네요. 이때는 그 골스한테 105대 109 이때도 언더게임에다가 패배를 했었네요. 105점밖에 못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피닉스는 백투백에서 약팀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연장까지 치른 것도 있고 내일 뭐 듀란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안 나온다면 더더욱 언더의 땡큐일 것 같고요. 오늘처럼 부커가 47점 박는다든지 그런 경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언더에다가 덴버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크라멘토 대 뉴올리언스 경기. 솔직히 말해서 별로 얘기할 게 없는 경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세크라멘토가 라빈을 데리고 오긴 했는데 명확하게 자리 잡았지는 않다고 보여. 팍스를 내보낸 효과. 글쎄 팍스가 저는 매번 올 시즌에 생각보다 팍스의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부상도 달고 있었고 별로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팍스가 라빈으로 바뀐 거. 근데 과연 라빈이 시카고에서 보여줬던 그런 미친 효율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 지금 영입하고 나서 첫 경기 때는 별로 못했었거든요. 지금 한 2경기가 했는데 별로 못했었고, 그래서 뭐 라빈이 그냥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정도의 효율을 보이면 모르겠지만은 현재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쉽고요. 내일 뭐 라라비아는 아마 뛸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멤피스에서 영입을 했는데 그냥 3점 능력 같은 거 있고 괜찮은 친구다. 벤치에서 쓰기에는 뭐 부족함이 없다. 그런 친구고요. 자, 뉴올리언스는 내일 이제 뭐 올리닝이나 브라운이 뛸 수가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데리고 온 친구들이 뛸 수가 있는데 글쎄 뭐 뉴올리언스는 저는 뭐 잉그램을 내보냈지만 잉그램이 지금 발목 부상 때문에 무기한 결장이었었거든요. 워낙에 지금 뭐 드존테 머레이는 이미 시즌 아웃에다가 이래가지고 뉴올리언스가 지금 시즌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데리고 온 거를 보면은 어쨌든 올 시즌도 좀 해보겠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그거를 감안을 해도 뉴올리언스는 최근에 이렇습니다. 실점이 리그 꼴찌 수준이에요. 뉴올리언스 최근에 5경기 동안 상대들이 뭐 덴버 2번, 보스턴, 댈러스, 토론토 이런 애들을 상대를 했지만은 토론토한테 사실 실점 좀 적었어. 113실점밖에 안 했는데 그 외에는 댈러스전 137실점, 보스턴 118점, 덴버 125, 덴버 144 이런 식으로 그냥 실점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특히 최근 4경기 동안에는요. 뭐 이제 세크가 한창 이제 감독 바꾸고 초반처럼 점수가 엄청 많이 나는 오바 게임에다가 많이 이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안 일어나는데 그래도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뉴올리언스가 수비가 안 되고 있고 얘네들 템포가 정말 빠르거든요. 뉴올리언스가 지금 템포가 3등입니다. 3등. 페이스 같은 것들이. 세크도 크게 밀리지는 않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 경기도 오바 보기 좋은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전 이거는 승패는 사실 안 가고 싶어. 이게 생각보다 뉴올이 세크한테 상대적인 6대1 정도로 좋던데 글쎄요 이건 아직까지 세크를 살피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오바 생각만 조금 하고 있는데 가기에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파악이 덜 된 애들이다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 LA 클리퍼스 대 유타 경기. 자 이거는 왜 어렵냐. 일단은 지금 이 정도의 핸디값을 받은 거 14.5거든요 14.5씩이나 받은 거는 그냥 내일 유타가 백투백이어가지고 해킹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아마 이제 유타는 올 시즌에 백투백일 때 2승 5패였었는데 백투백일 때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여러 선수들을 빼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백투백이랍시고 그냥 탱킹 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죠. 내일 이제 과연 뭐 캐슬러, 콜린스, 마카넨, 클락슨까지 이런 애들이 정상적으로 뛸 수 있냐. 지금 섹스턴은 못 나오고 있고 이런 애들이 정상적으로 출전을 한다면은 프렌도 가능해요. 왜냐면은 클리퍼스가 요즘 존나게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이제 클리퍼스가 이제 하든, 파웰, 카와이, 대존주, 주바치 이 라인으로 재편을 한 이후에는 수비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까놓고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와요. 왜냐면 못하고 있거든 그냥. 요즘에 뭐 샬럿, 샌안토니오, 미러키, 워싱턴 좀 못하고 있는 팀들 잡은 거 말고는 아마 미러키도 백투백이었었죠. 그런 팀들 잡은 거 말고는 패배가 시카고, 보스턴, 피닉스, 토론토, 레이커스, 인디애나 뭐 어려운 팀들 만난 것도 있는데 토론토한테 그냥 그냥 대패한 것도 그랬었고 클리퍼스는 요즘에 믿을만한 팀이 아니에요. 저는 클리퍼스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하든을 좋아하는데 하든 요즘에 진짜 별로거든요. 카와이도 부상 영향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카와이의 모습이 아니고 파웰도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3점 같은 게 좀 내려온 모습이 있습니다. 또 이제 주바치도 내일 캐슬러를 상대를 한다? 마냥 편하지 않은 매치업이거든요. 이거는 유타가 내일 얼마나 라인업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경기가 또 12시 반 경기 소식이 일찍 나오지 않으면은 유타의 이런 출전 가능성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기 좋은 경기는 아니고 저는 유타가 탱킹 작업을 한다? 그럼 뭐 클리퍼스가 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14.5는 빡세고요. 일단 저는 223.5 기준으로 오바를 보고 있습니다. 오바가 난다는 거는 이거는 유타 쪽에서 최대한 마카넨, 콜린스, 뭐 클락슨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오바 정도는 볼만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선택하기 좋은 경기는 아니다.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더비부터 해볼게요. 지금 리그 1, 2위입니다. 얘네들이 이번에 레알도 한번 자빠졌었고 바르셀로나도 뭐 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이제는 라리가가 순위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레알이랑 꼬마는 이제 1점 차밖에 안 나고 바르시아도 원래 1등이었다가 주저앉았는데
지금 레알이랑 승점 4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1, 2, 3등까지는 아무래도 우승 경쟁권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되게 중요한 매치죠. 리그 1, 2위 경기고 이거는 뭐 레알 마드리드가 연승 행진하다가 에스파뇰 원정에서 잡히고 다시 불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꼬마는 연승이 끊겼어도 뭐 리그 말고 뭐 챔스나 코파델레이도 그렇고 여러 대회에서 무서운 팀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 이제 코파델레이에서는 꼬마가 리그 최강 언더팀 17득점 17실점이라고 했었는데 최강 언어팀 헤타페한테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5대 0이었었고 그리고 그날 이제 꼬마는 좀 주전을 많이 썼었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레알은 이제 직전 레가네스 원정 코파델레이에서 엄청 로테를 많이 돌렸거든요. 심지어 이제 그 경기는 두 골을 먼저 받고 나서 따라잡혔는데 종료 직전에 이제 겨우겨우 유스 선수가 헤딩골 넣어가지고 이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좀 휴식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레알이 하루 덜 쉬었죠. 그래서 레알이 좀 주전들한테 많은 휴식을 줬는데 당연하게도 5대 0으로 언더팀을 격파했던 꼬마가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그래도 뭐 분위기 상으로는 늘 이거는 꼬마가 얘네들이 홈이나 원정 차이가 꽤나 큰 팀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또 이게 게임이 베르나베우에서 열리는데 이제 베르나베우에서 꼬마의 성적을 보면은 꼬마가 언제 베르나베우에서 유의미한 거를 가져가 봤냐 쭉 살펴봤더니 되게 오래됐어. 중간중간에 이제 뭐 친선 경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공식전 기준으로만 살피면 이런 ICC컵 그리고 UEFA 슈퍼컵은 이것도 베르나베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쭉 보면은 베르나베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2016년에 한번 꼬마가 잡은 적이 있지만은 거의 이제 이후로는 10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는 5승 6무로 꼬마한테는 한 번도 안 졌었어요. 근데 5승 6무면은 이거는 무승부 비중도 꽤나 높은 거긴 하잖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리그 레이스에 되게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어렵고 배팅하기는 안 좋은 경기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냥 고배당 접근이 나을 것 같고 지금 양 팀의 이런 모습들로는 딱히 어느 쪽이 좀 하자는 없어 보이거든요. 무승부가 제일 맞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리스크를 감수하고 어느 쪽에 승리를 가가지고 금액을 높이자든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경기예요. 고배당으로 무승부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로나 대 아탈란타 경기인데 베로나가 사실 의외성이 짙은 놈들은 맞긴 맞아요. 얘네들이 이제 얼마 전에 몬짜 원정을 잡은 거는 그만큼 몬짜가 선수도 많이 내보내고 경쟁력이 떨어진 아다리가 좀 맞은 거고요. 어쨌든 간에 아탈란타는 요즘에 부상자도 많이 생기고 분위기도 꺾였다고 한들 필드에서 이제 생산해내는 그런 것들은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 볼로냐 코파 원정에서도 주전을 꽤 많이 썼었는데 졌습니다. 탈락을 했고 이런 기회에 사실은 영입생인 말딘이라든지 그동안 좀 벤치로만 나섰던 사마르디치, 포쉬 이런 경쟁력 있는 로테 자원들도 선발로 써봤으면 좋겠는데 아탈란타는 아무래도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오늘도 아마 주전을 꽤 내보내긴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아탈란타 보시다시피 좀 안 좋은 시점이고 얘네들의 체력 소모도 커가지고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필드 위에서 공격 작업은 저는 훨씬 좋은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파까지 실었고 주중에 이제 팀스까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아탈란타가 라인업 변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요즘에 아탈란타의 약간은 주춤한 모양새라든지 조금 조심하고 싶다면은 그냥 무난하게 흐르면 사실 아탈란타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거는요. 그만큼 이제 베로나가 평소에는 실점도 많은 편이고 얘네들 리그에서 가장 실점이 많은 팀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아탈란타 승이라든지 마행까지도 한번 노려는 보고 그리고 오바도 생각이 조금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엠폴리 대 밀란 경기입니다. 이건 사실 뭐 긴 고민은 안 들어요. 엠폴리는 지금 몬짜랑 더불어서 리그에서 가장 이제 폼이 안 좋은 팀 중에 하나거든요. 얘네들이 최근에 이제 전적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냥 8경기 동안 2무 6패 실점까지 많아졌어요. 제가 시즌 초반에 얘네들이 강한 압박에다가 수비팀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금방 이제 또 풀이 죽었죠. 그런 모양새도 없고 그냥 약팀처럼 보입니다. 지금은요. 시즌 초반에 벌어놓은 것도 많이 까먹어가지고 거의 뭐 강등권 근처에 있는 편이고 반면에 이제 밀란은 네임밸류 상으로 이번에 영입을 주앙 펠릭스 그리고 산티아고 히메네즈, 소틸, 본도, 카일 워커 리그 내외로 이름 있는 자원들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뭐 베나셀이나 오카포가 나가긴 했지만은 이적 시장을 알차게 벌였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로마와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후반전에 펠릭스나 히메네즈 영입 듀오가 둘 다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날 펠릭스가 쐐기골을 넣었었고 히메네즈의 어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밀란이 원정이어도 이 경기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제 밀란의 예상 라인업이 있는데요. 린데레스가 없다. 린데레스에 휴식을 줬다든지 그리고 레앙이 약간은 경미한 결장이 있어가지고 그 페누로천전에 아마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오늘은 밀란이 살짝은 엠폴리 상대로 힘을 뺄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뭐 주앙 펠릭스 영입해온 애들 바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소틸도 피오렌티나에서 요즘에 폼이 좋았었죠. 잘 데리고 왔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밀란 라인업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 상대 전적상으로 일단은 밀란이 엠폴리를 많이 잡았었어요. 그 전에 한번 엠폴리가 힘을 낸 적이 있긴 있었었는데
최근 8경기 동안 7승 1무 밀란이. 그리고 마헨이 5번이나 있어요. 7승 중에서. 뭐 엠폴리는 유망주들을 키워서 팔아내는 능력은 좋았지만은 이번 시즌에 사실 뭐 팔놈도 키울 놈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제 좀 앞쪽에 전방에 펠레그리, 에스포지토, 콜롬보 이런 유망주 트리오들의 한방 가능성 이런 거 말고는 별거 없다고 생각이 돼요. 글쎄 뭐 밀란이 이제 주중에 페이노르트와 챔스 프롭이 있어가지고 예상 라인업이 살짝은 좀 이제 김이 빠지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요. 밀란의 승가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사실 뭐 엠폴리가 그래도 좀 단단한 팀이라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와hen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노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토리노 대 제노아 경기. 자, 요즘에 이제 분위기로는 이거는 제노아의 프렌이나 무사이드가 조금 보여요. 얘네들이 좀 이제 어려운 애들을 만나가지고 승점을 드랍하긴 했었어도 중위권에서는 꽤나 경쟁력이 있는 팀입니다. 반면에 이제 토리노는 언더 똥 게임으로 비비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얘네 모양새상으로 지금 유벤투스, 피오렌티나, 아틀란타 이런 애들이랑 비겼었거든요. 그만큼 꺾기에는 어려운 팀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뭐 토리노는 제가 매번 그 수비는 괜찮은데 공격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두반 사바타가 이제 시즌 아웃된 이후로는 공격이 많이 아쉽다고 했는데 첼시에서 뭐 카사데이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엘마스도 이제 세리아로 리턴을 하고 공격 부진 탈출을 위한 노력들을 하긴 했는데요. 글쎄 뭐 앞으로 토리노가 이제 지금 같은 수비라든지 공격이 나아진다면 더 기대 봄직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이는 건 없기 때문에 이건 요즘의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제노아가 요즘에 나름 괜찮습니다. 좀 어려운 팀들한테 진 거지 제노아는 좀 분전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라든지 제노아의 프렌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데 토리노가 앞으로 나아질 염려가 있다. 그런 것들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토리노 사이드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제노의 프렌이라든지 무승부 이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